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립선 건강. 사실 50대 이상 남성분들께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도 자주 소변이 마려운데 괜찮은 건가? 하고 지나치거나 정말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결국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립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지, 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최신 연구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이 뭔지 딱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요도 주변에 위치해서 정액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생식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소변 배출 기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 소변이 시원치 않다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비대증 혹은 전립선염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질환들이 거론되죠. 사실 50대 이상에서 전립선이 조금씩 커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소변을 보기가 힘들거나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을 가느라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삶의 질이 떨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증상이라도 한번 점검받고 넘어가면 큰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데 미루다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전립선 건강관리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전립선암은 국내에서도 점차 환자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이나 미국 감염회의 자료를 보면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지만 진행될수록 뼈전이가 일어나거나 배뇨장애가 심해지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50대 이상 남성이라면 정기적으로 전립선 검사를 고려하는 게 좋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전립선 기형원, 혈액검사나 직장 수지검사 등을 통해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족력이 있으면 40에서 45세부터라도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기검사라는 말이 들리면 괜히 귀찮고 겁나고 또 비용도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내 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 용기를 내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근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예전보다 덜 부담스럽게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많으니까요. 특히 한국인 경우에는 술, 담배, 식습관 그리고 가족력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이 전문의와 상담해서 본인의 위험도를 체크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한번 손상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방 측면에서는 생활습관 관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단, 꾸준한 운동은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뻔해 보이지만 연구 결과들을 보면 확실히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예컨대 지중해식, 식단, 채소, 생선, 통곡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적당히 걷거나 달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전립선비대증의 진행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체중 관리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여러 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인자로 잘 알려져 있는데 전립선암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죠. 매일 꾸준히 30분 이상 빠르게 걷거나 가능하시다면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저충격 유산소 운동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 같지만 흡연과 과도한 음주 역시 전립선 건강에 나쁜 영향을 꼭 줄이거나 끊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미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는데 내 상황에서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입니다.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증상의 정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도한 수분 섭취나 카페인, 알코올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금만 줄여보세요. 또 일정 시간을 정해 배뇨 훈련을 하거나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근을 강화해주는 것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약재나 건강보조식품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근거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고 전문의와 상의해라 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소팔메토 같은 보조제가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효과가 다르고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서 이게 전립선을 100% 낫게 해준다는 식의 과장 광고를 보셨다면 꼭 걸러 들으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꾸준히 지키려면 주기적인 점검과 생활습관 개선이 두 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식생활이 좀 불규칙해지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음식 선택이 결국 몸 상태를 좌우한다는 점이에요. 고기나 지방 섭취가 너무 많은 분들은 조금씩 식습관을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토마토나 브로콜리, 콩류 등 전립선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진 식재료를 식단에 자주 포함해 보시면 어떨까요?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 성분은 몇몇 연구에서 전립선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 브로콜리에 포함된 설포라판도 항암 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음식을 먹으면 절대 전립선 질환이 안 생긴다는 식의 보장은 없지만 꾸준히 섭취하셨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니 식단에 적절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생활 팁을 말씀드리자면 하루 일과 중 1시간 정도는 꼭 내 몸을 움직이는데 투자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걷거나 가볍게 달리는 방법도 괜찮고,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나 고정식 사이클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시다면 하루 10분씩 나눠서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사실 10분 걷는 건 큰 힘이 들지 않지만 이게 누적되면 몸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에 잠자기 2-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 섭취를 조금 제한해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혹시 나는 요즘 들어 자주 요일을 느끼고 쉬를 해도 시원찮아 이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한 노화 과정의 배뇨 장애인지 전립선비 대증이나 염증 때문인지 혹은 전립선암 같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가 판단해 줄 거니까요. 전립선택 기형원 검사를 비롯해 필요한 경우 초음파 검사나 MRI 생검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이 겁나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정확히 상태를 알면 치료 방향을 잡기가 훨씬 쉽고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듭니다. 최근 연구들을 살펴보면 전립선암도 조기 발견만 하면 5년 생존율이 99% 이상이라는 보고도 있을 정도로 치료 성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리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빨리 눈치채고 대응하는 거죠. 정기적인 전립선트 기형원 검사는 고민되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과 나의 전립선 건강 상태에 검사를 할 시기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편하게 상의해 보시면 어떨까요? 결국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누적된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반영돼서 나타납니다. 때문에 생활 전반을 건강하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미 의학계에서도 전립선 질환은 나이 탓만 할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고 있죠. 50대 이상 분들이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전립선 건강은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5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전립선 검사를 고려하자. 둘째, 식습관과 운동 등 기본 생활 습관을 전립선에 유리하게 바꾸자. 셋째, 조금이라도 배뇨장애가 느껴진다면 늦지 않게 병원에서 전문적 평가를 받자. 넷째,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습관, 밤 늦은 시간에 과도한 수분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 케겔 운동 등을 시도해보자.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만 잘 지키셔도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실 일은 크게 줄어드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도 며칠 전부터 신경 쓰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찔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들 때가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 몸과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병원 문턱이 조금 높게 느껴지더라도 용기 내보세요. 또 식습관이나 운동 습관은 하루 이틀 하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습관이 들면 오히려 몸이 예전보다 가벼워지고 다른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이죠. 오늘은 이렇게 전립선 건강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듣던 전립선비대증이나 전립선암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또 실제로 관리 방법이 다양하고 어렵지 않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내용이 좀 길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소소한 팁들부터 하나씩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생각보다 몸은 금방 변화에 적응하고 그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인이 50대 이상이 아니라도 가족 중에 해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거나 내용을 간략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널리 공유되지 않았지만 환자분들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전립선 건강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잘 지키세요.